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의 아나운서 최진성입니다. 위클리 오늘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뉴스 속 다양한 인물들을 모시고 강원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봄을 맞아 문학의 감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996년 한백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강원 팬문학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우미애 회장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라디오와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노컷뉴스로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걷는 길이 뭔가 다릅니다. 햇살도 따사롭고요. 바람도 부드럽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3월의 첫 방송이죠. 오늘은 봄을 맞아서 문학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까지 봄으로 만들어줄 작품도 만나보고요. 문학 소년, 소녀 시절을 떠올려볼 시간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팬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선우미애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CBS, 강원 영동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우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담백한 소개예요. 사실 네. 하고 있는 일들은 많으시잖아요. 네. 이야기를 또 다 나누다 보면 네, 하나씩 솔솔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좋으세요. 참 좋으세요. 맑고.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감기 걸려서요. 네. 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그 콧소리, 그 비음이 네. 좀 더 매력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네, 이만큼만 안 낳기를. 또 지금 뭐 이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식사하시고 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문학이 주는 뭔가 감성이 네.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뭐 직접 또 작품도 소개해 주시고 낭송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주파수 딱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봄을 맞아서 우리 또 선우미애 회장님, 또 선우미애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봄은 어떤가요? 네. 3월입니다. 드디어 봄이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유난하게도 봄이 더디 오는 것 같았어요. 나라도 어수선하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더디 오는 이 봄이 언제 올까를 많이 기다렸던 유난한 그런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시작이 되자마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강릉에 다녀왔어요. 폭설이 내린다 그래서 3월에 눈을 맞고 싶어가지고 예. 다녀오면서 감기에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좋았는데 어찌됐든 그곳에서 지난했던 2월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마음으로 새 봄을 맞이해서 춘천까지 옮겨왔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계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그럼 회장님은 4계절 중에 뭐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그래요?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그 겨울에 차가운 듯한 느낌이 사람을 깨이게 해요.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요. 올해는 겨울 1월, 2월은 유난히 나라상으로도 어지럽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답답했고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 3월이 오니까 너무 신이 나고요. 네. 뭔가 기대가 되고 새로운 무엇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참 좋네요. 네. 네. 저도 그 기대가 좀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참 올해 봄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봄이 이제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문학회 회장이시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지금 이제 작가로 또 활동을 네. 오고 있는 작가님이시니까 작품 얘기 좀 먼저 해보죠. 네. 오늘 또 특별히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작품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제목은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예요. 아버지의 등이요. 네. 시를 한 편 낭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를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로 이 시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의미가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버지가 연로하셨었는데 서면에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다가 잠시 차를 멈추었어요. 네. 그러고서 강가를 내다보시면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으셨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 하나가 아버지 등 뒤로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런데 그 작은 나무 이파리 하나도 아버님께서 기침하시는데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기침 소리조차도 굉장히 크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그런 등이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님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지금 아버님을 이제 하늘로 보내신 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네. 이 시점에 네.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 네.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또 공감이 되고 아마 더 몰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선우미의 작가님이 또 소개해 주시는, 읽어 주시는 아버지의 등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등. 하늘만 보고 걸으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지팡이 따라 길을 걸으시는데 빛바랜 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사유어가는 금음달 같았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듯 낯설었다. 첫 걸음은 가벼웠지만 몇 걸음 채 걷지도 못하시고 나무 밑둥치에 앉으시어 숨을 돌리시는 아버지. 다 썩어 언제 바스라질지 모를 밑둥치가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 듣고 있다. 왜 나는 아버지의 숨소리 듣지 못했을까? 어찌할 수 없는 연민이었을까? 체념이었을까? 애써 외면했던 마음 들추어졌다. 쪼그라진 아버지의 등으로 나뭇잎이 떨어졌다. 새의 깃털 같은 나뭇잎 하나. 덜컹거리는 아버지의 잔기침에도 쉬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세월과 함께 굽어진 아버지의 등. 배고파 서럽던 아버지의 등 뒤로 어스름 저녁이 내렸다. 미동도 없이 떠오른 하얀 딸. 슬프다. 선우미의 작가의 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 시를 들으니까 그럼 아까 설명했던 장면이 이런 분위기, 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싶네요. 그 이파리 하나조차도 힘겨우신 아버지의 등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제 기운이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네. 참 아팠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리면 늘 탁 커다란 네. 그렇죠?
바위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늘 뭐 쓰러지지 않으실 것 같고 네. 늘 강인하고 그런 강한 모습만 보다가 좀 나이 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좀 적잖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한데 저는 오늘 시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또 작품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은 봄을 맞아 문학 얘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모신 분 강원 팬문학회 신임 회장이시자 작가이신 선우미애 회장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96년에 네. 한맥문학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30년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인상을 네. 수상을 하셨고 네. 이게 신인상을 받기가 쉬운 건가요? 지금은 등단 제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추천하는 분들이 그렇죠. 저는 이제 박재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조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수월한 편인데 그래도 시를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박재삼 선생님은 또 이게 박재삼 문학상도 또 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문학의 문외한인데 네, 문학상 있는 것도 아시는 거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96년에 이제 등단을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면 내년이 30년이네요. 96년 그러네요. 와.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저도 그냥 한 30년 가까이 되는구나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와, 참 30년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하면 우리가 20년이고 사실 그 30년은 뭔가 이제 성인을 넘어서 더 성숙한 어떤 느낌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참 여러 작품들을 써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뭐 기억나는 작품이라들 할까요? 뭐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 시집으로는 이제 10권 정도를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여행 수필집을 한 권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그림 시집으로 제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와 그림이 함께한 솜솜이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라는 그림 시집하고 솜솜이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 네.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그 시집이 3쇄를 발간했어요. 독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림과 함께 하니까 아무래도 독자들께서 많이 편안해지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글을 자꾸 쓰면서 보니까 최후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를 쓰는 게 가장 시인으로서 좋은 길을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위주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관한 봉선화 소녀라는 그러한 시집을 2013년도에 쓰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관한 활동을 조금 하게 되었고 이런 시사나 정치에 관한 생각 조금씩 깊이 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확실히 또 역사가 있다 보니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작가로서 수상의 기쁨도 많이 누리셨어요. 어떤 상들 좀 기억? 최근에는 이제 춘천 문학상, 강원 팬문학상, 강원 팬 번역문학상, 강원 여성문학상 뭐 이런 것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역시 좋죠? 네, 좋죠. 좀 주위에 같이 이제 문학을 활동하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데요. 상복이 제가 유난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하게 되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상에 못지않게 더 잘 쓰는 작가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글을 쓰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제 30년 가까이 또 이 작가로서 작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시를 진짜 정말 많이 쓰시고 아까 뭐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수필도 또 쓰시고 여러 어떤 글을 작품을 통해서 또 생각과 뭐 여러 이야기들을 표현해내고 계시는데 뭐 작가로서 활동도 하시지만 또 가르치는 일에도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오랫동안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늘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음. 글쓰기거든요. 근데 그 글쓰기 중에서도 사실 이 문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느낌도 있어서 네. 선뜻 음. 예 선뜻 못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써보고는 싶고 네. 뭐 잠깐 짬을 낸 질문을 드리자면 보통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창하다고 느껴지는 이 문학 작품 쓰는 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문학은 특히 예술 이런 것들이 거창하게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예.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어요. 그거를 찾느냐 안 찾느냐 예.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선에서 가지고 오는 영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기 쓰듯이 적어 나가면 되거든요. 아주 가까이에 발을 걷는데 발걸음을 하는데 풀이 하나 밟혔다. 아프겠죠? 쟤는 거기다 생명을 넣어주다 보면 아이고 아프겠구나 미안하구나 하고 쓰는 그런 한두 마디의 말 그것도 하나의 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거나 멀리 있거나 시인은 어떤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고 나의 시선에 있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써내려가기 네, 시작하면 일기 된다. 쓰듯이. 이거는 좀 질문이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 F, 이 감성에 좀 많이 치우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해 주신 얘가 적용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T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네.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지금 뭐 저도 F거든요. 그래서 네. 유난히 감성적이긴 하지만 네. 이공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글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쓰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도 시를 쓰는 마당인데 그렇군요. 그 이공계라고 안 되진 않겠죠? 네. 네, 마땅히 감성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네. 가까이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표현하기 시작하면 네.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네. 점점점 느낌 쓰고 생각 쓰고 이러다 보면은 한 편의 시가 완성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런가요?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강원 팬문학회 신임 회장이십니다. 선우미애 회장님과 함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강원 팬문학회 새로 회장이 되셨어요. 네. 언제 그럼 되신 거예요? 2025년 2월에 총회를 하면서 그때 네.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네. 딱 회장. 임기는 얼마나 되시는가요? 4년이에요. 기네요. 네. 네. 일단 강원 팬문학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1921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영국 런던에서 국제 팬클럽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에 한국 팬클럽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이후로 각 지부가 생기게 돼요. 네. 각 지부마다 거기서 우리가 강원 팬문학회가 생기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팬클럽이에요. 그럼 주요 연중 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요 근래는 이제 시집 발간하는 거, 이제 팬클럽 팬문학 문집을 내는 게 굉장히 주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행사도 더러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조금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코로나가 있고 이러면서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이제 가득 차 있고요. 예.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 팬클럽은 번역 작품이 이제 번역이 돼서도 문집이 발간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그 한강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의 유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때다 하고 그거를 많이 이어서 번역 문학 작품에 좀 질주를
하면 어떨까? 네네. 그 생각을 목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 팬 문학회니까 강원도 전체 이제 네. 문학인들이 같이 네, 활동을 강원 하시는. 팬. 네. 그러면 회원도 많으시겠네요. 네. 근데 그동안 활동을 많이 못해서 이제 잠자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깨우러 제가 한 분 한 분 다니셔야겠네요. 전화벨을 울려서 깨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일단 기본적인 시집을 출간하는 이제 활동들은 물론이고 네. 또 정말 과거에 했었던 참 좋았던 어떤 활동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네, 모습. 네. 4년이라고 하면 길지는 않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1년, 2년의 임기보다는 네. 뭔가 좀 많은 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작가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문학의 길은 계속 갈 것이고요. 문학은 제게 신앙처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 갈 것이고요. 산이 저는 참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은 그립고요. 그 산과 강이 있는 이런 춘천, 아주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너그러운 눈빛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시인으로 또 화가로 그렇게 승화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도 문학적이네요. 고맙습니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은 3월을 맞아서 강원 팬문학회 신임 회장이신 선우미 회장님 모시고 참 문학 작품도 들어보고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또 활동하고 있으신 또 강원 팬문학회 또 소개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봄처럼 뭔가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네. 그런 활력 넘치는 활동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성의 위클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